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국채 막차 잘 타셨나요? 라는 제목과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더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막차 잘 타셨나요? 우선 막차를 타신 분들 기분 좋은 출발에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채권 가격이 드디어 채권 수익률이 6%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장 마감을 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6.97%, 굉장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흐름은 이제 환율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죠. 우선은 10월 2일자에 상원에서도 1차 표결이 찬성 56표, 반대 19표 이렇게 이제 1차 표결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1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6가지 수정안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저소득 임금자에 대한 연금 삭감액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회를 하고 수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연금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소나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도 본인이 밝히고 있죠. 이번에 연금이 개혁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브라질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은 브라질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들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잘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율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차를 타신 분들, 제가 주변에서 지금 현재 매수하셨던 분들 보니까 그때 영상 나간 전후로 매수하셨던 분들이 크게는 많게는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작게는 한 2.5%, 3% 정도 수익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차 타신 분들은 조금 안전한 안정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는 금융가에서는 그동안의 브라질 채권 찬밥 신세였죠. 그런데 지금 남미 쪽에서 브라질 채권이 반응이 좋으니까 페메엑스 채권을 사라고 하면서 멕시코 채권에 대한 이렇게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채권에 합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멕시코 채권에서도 관심을 보일 법한데요. 저도 처음에 이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전에 사우디 채권, 그리고 멕시코 채권, 그리고 브라질 채권, 그리고 심지어는 몽골 채권까지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증권사 가면은 이 네 개의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워낙에 힘들었던 시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우디 채권이라든지 몽골 채권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브라질 채권과 멕시코 채권이었는데 제가 브라질 채권을 선택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세금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멕시코 채권에 대해서는 최근에서는 남미 쪽에서는 강력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멕시코 채권의 수익률도 좋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채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덤비지 않으시는 게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채권 같은 경우는 과거 한 7, 8년 전에 있었던 브라질 채권의 흐름과 비슷한 양상의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러시아 채권을 매수를 하거나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리스크 부담을 감수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멕시코 채권과 러시아 채권이 모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증권가의 흐름인데요. 지금 10월달 이제 벌써 10월이 접어들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재개를 예고하고 있죠. 근데 머지않아 이제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시진핑을 향해서 더 강력한 마지막 한 방까지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원천 봉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인데 그 부채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해결책이 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이런 한방은 굉장히 무서운 한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전망이 어두워진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미국의 실업률 3.5%, 사실상 정말로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의 실업률인데요. 지금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다른 부분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생산 부분에 대한 지표들은 전 세계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고용이 탄탄하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지지율에 크게 금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어느 정도 하락은 한다고 하더라도 급락은 방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과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자신 있게 마지막 뼈를 발라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방식인 50% 협상, 60% 협상에서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는 나머지 20-30%까지 모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미국의 즉 트럼프식의 협상이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내기 힘든 조건을 미국에서 내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이루어지는 협상에서도 그 대화에서도 큰 기대는 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다 막고 중국 입장에서는 관공서가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 100여 개의 민간 기업의 관공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더 패권 싸움은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소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서 한 방에 뒤엎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그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체크로 표시되는 이런 대통령들이 버락 오바마 그리고 부시, 클린턴, 레이건 이런 대통령들이 전부 다 재임에 성공했던 대통령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임기 초반에는 높았다가 가면 갈수록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트럼프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처음의 지지율과 지금의 지지율은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콘크리트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16년도 대선에서 마지막에 역전을 나타냈던 것이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장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내면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42%에서 45% 남짓의 이 지지율은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크게 내리지도 않으면서 강력하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지금 흐름은 트럼프가 재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내용도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스웨덴에서 있었던 노딜이라는 부분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이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미국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17일, 18일 날에 있었던 한밤중에 한밤중에 있었던 미든 오버나이트 레포 시장에서 시장이 이율이 급등했던 사건이 있었죠. 제가 스탠딩 레포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레포 시장에서 있었던 금리 급등 현상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어딘가에서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배후가 아마도 미국에 있는 금융권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FOMC에서 다음 FOMC가 있을 때는 이 스탠딩 레포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브라질의 연금 개혁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했다. 앞으로는 채권 가격보다는 환율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제는 격동의 시기에서 조금 이제 안정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탄핵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한때는 트럼프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지표 등을 통해서 트럼프 이러한 위기가 한 방에 잠재워지는 분위기죠. 근데 트럼프가 위기가 온다는 것은 트럼프가 재선이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트럼프 재선이 위기가 온다는 것은 다우지수, 미국의 주가 지수가 방어를 못한다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협상에서 미국이 또 하나의 유리한 카드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은 앞으로 중국의 뼈를 발라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중국으로부터 요구 조건이 나갈 것이고, 그런 요구 조건이 중국 입장에서는 섣불리 쉽게 받아내기에는 힘든 요구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흐름에서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할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탠딩 레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17일 날 오버나이트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을 했던 여파가 슬슬 나타나는데요. 그때 단기 급전으로 높은 금리를 조달했던 은행들이 이제는 이자 부담 및 현금을 상환하려는 분위기가 이제 도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11년 12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금융권이 준비해야 되는 현금 비중을 그 당시보다 점점점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시중의 은행들은 현금 비중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은 미국의 시장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융권, 특히 보험사와 은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량한 금융회사가 앞으로 2, 3년 후면은 최악의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삼성생명이라든지 대한생명, 그리고 교보생명,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런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가장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이후에 바뀌는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이제 바젤3라고도 하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미국에서도 은행들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현금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레포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제 달러 자금이 돈이 말라가면서 단기 고금리 대출에 따른 자금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OMC에서는 이런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스탠딩 레포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에 올려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논의가 있고 나서는 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2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 시장에 자금이 공급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점점 현금을 가진 자들을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은 시장이고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실업률이라는 이 소비 시장을 받쳐주는 이 지표가 괜찮게 발표가 되면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급락할 그런 우려는 조금 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